굿모닝. 어제 비가 와서인지 오늘 아침이 유난히 풀냄새도 많이 나고 상큼하네요. 정말 수없이 많이 느끼지만 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아침 운동 삼아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또 한번 잠깐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리조트는 가족들이 많이 오는 곳이어서 그런지 꼬마들이 이렇게 놀 수 있는 뭔가가 많이 있더라고요. 잠깐. 이렇게 한번 걸어볼까? 등산로 입구의 맨발 코스? 요즘은 맨발이 어디 가나 유행이죠. 모기들이 많네. 그제는 굿모닝 팝스가 이제 폐지된다는 소식이 여기저기 알려지면서 제가 당시에 그 이제 굿모닝 팝스를 제가 진행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한 오성식 영어 연구원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연구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오성식 영어 연구원이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오성식 영어 연구원이면서 원장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연구원들을 많이 두고 근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혼자 뭔가를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제가 옛날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코미디언 이주일 선생님을 제가 봤을 때 그런 저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코미디언 이주일 선생님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면 우리나라는 왠지 뭐 탤런트를 하든 코미디언을 하든 뭐 사업을 하든 뭐 뭔가가 이렇게 잘 되고 성공하고 막 그러고 뭐가 이렇게 말이야. 그러고 나면은 정치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주일 선생님도 보면은 정치를 했죠. 근데 그때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 방송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저는 그때 했냐면 내가 만약에 이주일 선생님 같으면 혼자 처음에는 이제 혼자 배고프고 그러던 시절에는 혼자 막 연습하고 뭔가를 개발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위치가 올라가면 혼자 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막 바쁘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주일 선생님 같으면 이주일 코미디 연구소를 하나 차렸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주일 코미디 연구소 소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코미디 클럽 또 하나 운영하고, 그래서 그 운영을 통해서 많은 그 개그맨들, 코미디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아울러서 그 이론적으로 우리나라 뭐 한국 사람들의 유머 감각은 어떨 때 뭐 발휘되나, 한국 사람들의 웃음 포인트 뭐 이런 것도 연구도 하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어떤 체계를 밟아가고, 또 실전에서도 젊은 코미디언들이 많이 후배들이 나와서 연구하고, 그 다음에 무대에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고, 그리고 또 많은 한국 백성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런 그 연구소를 통해서 개발되는, 그리고 막 희극 무대 이런 데서 그렇게 하면은 한국의 코미디 문화가 되게 발전할 텐데, 왜 우리나라는 뭔가에서 이렇게 성공을 하고 돈을 벌고 나면 다 정치를 할까? 그거는 이주일 선생님이 안 해도 할 사람 많을 텐데, 전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 당시에. 그리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나는 뭐지? 내가 만약에 영어 선생으로 만약에 유명세를 타고, 그러니까 일단 알려지잖아요. 그리고 돈도 벌고, 그거 갖고 뭐해? 결국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써야지. 그럼 그 방법이 뭘까? 내가 조금 아까 이주일 선생님이 코미디언으로서 발전했고 돈도 벌고 그랬으면, 그게 우리나라 코미디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고, 내가 바랬던 거를 나는 영어 업계에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학문적으로 영어를 발전시키는 거, 그건 그거고, 나는 영어의 대중화를 시키고, 또 내가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그런 거를 통해서 영어권의 어떤 선진 문화라든가 뭔가를 받아들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제가 그 목표를 했던 거는, 언어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 의식의 혁명, 좀 더 나은 그 선진 의식, 그 다음에 왜 그들은 그런 행동 양식과 문화 양식을 갖게 되었느냐에 대한 연구. 그래서 제가 그 영어 선생이지만 굉장히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뭐 하여간 언어 속에 숨겨진 문화, 그래서 어원을 파헤치고, 그리고 풍습을 파헤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다고요. 그래, 이건 나 혼자 할 일이 아니다. 그래, 각 분야별 연구원들을 한번 둬서 내가 월급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런 각각 전문성을 가지고 뭔가를 좀 대처하게끔, 그래야 발전하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오성식 영어 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 또 이 라디오 프로그램 하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 스튜디오도 짓고 막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도 더 발전하고, 더 그 책을 판매해서 수입도 생기고, 그 수입으로 또 다시 재투자해 갖고 영어 연구원들을 많이 기용하고, 그래서 더 사이즈가 이렇게 불려나가고, 이렇게 돼서 이제 신나게 젊은 시절을 보냈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굿모닝 팝스가 폐지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당시에 같이 그 연구 활동을 했던 우리 직원이죠. 직원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친구 지금 뭐 할까 하고 이제 전화번호가 있고 또 카카오톡도 있고 그러니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닿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당시에 그 서울대 언어학과를 막 졸업하고,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이 굿모닝 팝스 팀에 함께 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굿모닝 팝스 그만둘 때까지 쭉 계속 같이 연구원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스토리가, 친구가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삼성전자에 그 당시에 근무했던 남편을 따라서 미국으로 지사로
이제 발령이 나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아이를 둘을 낳고,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이 닿아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 후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보통 이제 이런 대기업에서 그 미국이나 이런 그 유럽이나 이런 데로 지사로 발령 나면 짧게는 3년, 보통은 5년 정도 이렇게 지사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가 이제 대체로 보면 애들이 꼬마일 때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 지사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국제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죠? 대부분 국제학교를 다니게 되죠. 그럼 거기서 5년 동안을 이렇게 지내고 나면은요, 아이들이 한국에 돌아와고 공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그 뭐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요럴 때 5년을 미국에서 생활을 해버리면요, 한국에 들어와갖고 다닐 수 있는 학교는 뭐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 이런 데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그런 거 아시죠? 뭐냐면 외국에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이런데 워킹 비자, 그러니까 일하는 그런 그 비자를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면은요,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기업 직원들이 지사로 발령이 나면은요, 가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뭐 다는 아니겠죠, 많은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을 합니다. 아빠가. 그러면은 뭐 5년 동안 근무하는 그 기간 중에 영주권자가 됩니다. 그러면 아빠가 영주권자가 되면 엄마도 와이프니까 영주권자가 되고, 애들도 18세 미만, 20세인가? 하여간 아이들은 같이 또 영주권자가 다 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영주권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개개인별로, 개인이 원하면 시민권자도 되고, 개인이 포기하면 그냥 다시 한국 사람으로 완전히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다 이제 개별적으로 되거든요. 자, 이제 5년 정도 지나면은, 그러면 이제 아빠가 다시 한국으로 발령이 나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발령이 나면 요때 이제 고민이 되게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떤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 입장이면. 영주권자는 이제 되었죠. 야,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제 부부가 떨어져서 살아야 되잖아요, 가족이. 예. 그런데 그러면 애들만 놔두고 한국을 갈까? 그런 고민을 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막상 대기업에서 그 지사의 직원으로 근무할 때는 조건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제학교, 뭐 예서 후진국 같은 데 가면은 뭐 인도라든가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조금 그런 나라 가면 다 국제학교를, 외국인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막강한 재원을, 돈을 대줍니다, 기업에서. 그리고 뭐 주택 렌트비도 대주고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가족이 떨어져선 도저히 못 살겠다. 그리고 그냥 나는 그냥 다니던 직장 그만둘래. 대기업이고 뭐고 난 그만둘래.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애들하고 같이 살기에는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 그동안 그 기업에서 대줬던 많은 돈들 있잖아요. 그게 없잖아. 그때서부터는 이제 혼자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때 고민이 되게 심해진다고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해가 처음부터 깊었던 사람은 이제 이렇게 지사에 발령 나자마자 5년 후에 내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때쯤에는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이 애들하고 함께 먹고 살 국리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경우에는 특이하게 그냥 거기서 계속 뭐를 할 수 있지만, 그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이런 대기업의 그 지위를 가지고 살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잘나서라기보다 그 뒤에 백그라운드, 삼성맨, 뭐 LG맨, 뭐 이런 그 기업체 백그라운드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예우도 해주고 스케일이 크죠, 한마디로. 그런데 그거를 다 이제 벗어 던지고 돈도 그만큼 못 벌고
나는 과거에 삼성 다녔다가 별 의미 없거든요. 이게 아무런 의미 없어. 혼자 이제 살 때는 사실 그 삼성전자에서 일했던 그런 스케일로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죠. 거의 불가능하지. 다행히 뭐 그것과 관련되는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뭐 그것과 관련되는 회사하고 연관이 되어서 아주 작은 회사라도 차리거나 아니면 프리랜서가 돼갖고 뭐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뭐 드물게 있긴 있죠. 드물게 있긴 있는데 뭐 예컨대 내가 뭐 한국의 무기 수출을 담당하기 위해서 뭐 어떤 대기업의 지사장 또는 뭐 지사의 직원, 부장 뭐 이런 걸로 뭐 나갔는데 내가 5년 후에 한국 돌아가기 싫고 애들은 다 컸버려서 그럼 나는 거기에서 뭐 그 무기 중에서 무기를 포장하는 비닐을 만드는 뭐 그런 뭐 무슨 뭐 그런 걸 한국에서 수입해서 내가 거래하던 그 회사에다가 파는 뭐 이런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해갖고 거기서 생존할 수는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경우가 이제 대기업으로 나가 있으면 나갔다가 그 지사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쯤에는 모종의 결론을 내리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냥 주저앉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게 가장 큰 이유는 애들 때문에 그래. 애들 때문에 애들이 한국에 돌아가 가지고 그 공부를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 한국에서 공립학교 다니고 한국에서 일반 사립학교 다니다가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이렇게 선진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돌아와갖고 못 다닙니다. 그럼 한국에 와갖고 다니려면은 뭐 국제학교라든가 인터내셔널 스쿨, 외국인 학교 이런 데를 다녀야 되는데 그 돈이 뭐 한두 푼이 아니니까 못 다니죠. 못 다니지.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 이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5년 근무를 끝내고 난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갔대요. 한국으로 들어갔고 이제 기러기 생활을 하는 거 아니야. 애들은 학교를 그냥 거기서 미국에서 계속 다니고 기러기 생활 조금 해보니까 이건 뭐 앞으로 애가 아직도 초등학생인데 이거 어느 세월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가족하고 떨어져서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가서 청소부를 하는 한 있어도 나는 가족하고 다시 살아야 되겠다. 왜냐면 본인도 이미 영주권자니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왔다가 다시 그냥 한국에서 직장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돌아왔대요. 돌아와서 이제 그 다음에 남편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뭐 거기까지 못 물어봤는데 이제 그 우리 연구원은 이제 여자분이었거든요.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계속 잡을 갖고 일을 하고 지금도 이제 뭐 병원에서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니저로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리고 이제 큰애가 지금 스탠포드 3학년을 마쳤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동생이 무슨 학교를 알아야 될까? 학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둘 다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뭐 스탠포드는 아이비리그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이 생각이 납니다. 엊그제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 대한민국이요, 우리나라가 자산가들이 그 외국으로 이주를 하는 세계 4위의 국가랍니다. 여러분 추측할 때 돈이 많은 사람이 내 나라에서 못 살겠다, 나는 외국으로 나가겠다. 1등이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1등이 맞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중국이 압도적인 1위죠. 그건 이해가 가죠. 중국이 이제 미국하고 이렇게 갈등 때문에 옛날만큼 그렇게 더 발전하기가 힘들어 보이고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점점 폐쇄적인 정책을 쓰게 되잖아요. 근데 이미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뭉텅이 돈을 가지고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외국으로 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그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그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 국가들, 이런 국가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수 있나 싶죠. 근데 다 나가더라고요. 미국, 캐나다 이런 데도 보면요, 러시아에서 그 이민 온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중국이 이게 그 정치적으로는 공산국가지만 이 자본이나 이 경제 활동 면에서는 뭐 거의 자본주의 국가에 버금갈 정도로 상당히 자유로운 나라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중국의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러니까 재산가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난 외국 가서 살래. 난 내 나라에서 안 살래. 가지고 돈을 빼돌린다라고 그거를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대구에 살던 사람이 서울에 강남 와서 살면 돈 빼돌린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기는 뭐 힘들죠. 왜냐면 합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합법적으로. 그래서 약간 그게 1위래요. 그 다음에 2위가 인도. 인도도 그 막 인구 엄청 많은데,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해외로 나가기가 쉬운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가장 큰 이유는 영어가 자유로운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그 영어권 국가, 굉장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강국이잖아요. 인도가. 인도 사람들이 수학 잘하는 거 알죠? 그 영어 잘하지, IT 강국이지, 헝그리 하지. 그러니까 공부 엄청나게 하잖아요. 인도 사람들도. 그러니까 거기도 빈부격차가 되게 심하죠. 그래서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작지만, 떼돈을 번 사람들이 인도에 되게 많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어가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로 굉장히 많이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캐나다에도 보면 진짜 인도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도라는 자기 나라는 아무래도 좀 환경도 안 좋고 날씨도 안 좋고 지저분하고 또 인프라가 많이 안 좋죠. 그러니까 다 돈 싸들고 그렇게 다 이게 나가는 겁니다. 그것까지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위가 영국이라 그러죠. 영국. 한때는 그 영국이 유럽 중에서도 참 웃기지 않아요? 옛날에 대영제국. 영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끝내주는 나라였어요. 그죠? 대단한 나라였지. 그러니까 유럽의 문화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중심국가였죠. 근데 이게 그 영국이 급격하게 쇠퇴하게 된 계기는 브렉시트 때문에. 그러니까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그때서부터 많이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은 막강한 세금을 매길 것이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영국의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게 외국으로 많이 나간답니다. 근데 대한민국 같이 인구도 얼마 안 되는 이 조그만 나라가 그 순유출,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일정 부분, 그 얼마나 그러던데 그 재산가들, 흔히 이야기하는 그 재산가들이 그냥 나 한국 싫어, 그냥 나가서 살, 이래갖고 나가는 사람의 그 숫자상으로, 그 머리수 수상으로 4위래 4위.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인구 비례로 따지면 중국 다음에 2위지. 인구 비율로 따지면, 그죠?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면서 뭐 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면 뭐 그렇게 뭐 갖고 나갈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한국에 들어가서 살려고 그러잖아요. 나가서 살려는 게, 난 한국으로 이제 점점 한국에서 살고 나이 들면 나는 한국에서 살겠다. 와이프랑 나랑 전부 다 우리 거꾸로 역이민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는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크게는 한 2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증여세라든가 이런 게, 상속세 이런 게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대한민국이. 그 다음에 또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로 돼가지고는 한국이 발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뭐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지 왜 우리가 우리 돈으로 지키냐. 예, 그런 그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게 미국이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이게 뭐 북한하고 맨날 뭐 이러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기 환경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맨날 데모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그 본사를 많이 옮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그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돈 싸들고 가장 가고 싶어하는 나라 1등이 어디냐면 아랍에미레이트라고 그러죠. 근데 왜 하필이면 아랍에미레이트냐? 그거는 거기는 세금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 개인 소득세도 없대는데 그 나라는 내가 얼마를 벌든 세금을 안 낸대. 어이, 세상에 그런 나라도 있어. 그래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가 숫자상으로 그러니까 뭐 중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뭐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거기 잘 안 가겠지만 지리적으로도 멀고 세계적으로는 이제 거기가 1위고 그 다음에 2위는 역시 미국이라고 그러죠. 미국으로 그렇게 많이 왜냐하면 미국은 일단은 안전하고 아메리칸 드림 또 아직도 뭐 하여간 그리고 미국은 지금 증여 상속세가 대략 한 1,100억 한국 돈으로 1,100억 1,200억 억원 여기까지는 비과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아주 극하게 부자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증여 상속세가 없는 거죠. 1,000억이 넘어가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집 한 채 팔면은 30억 20억 30억만 돼도 세금 다 내잖아. 증여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증여 상속세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라면은 증여 상속세가 너무 높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민을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요즘 각광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죠. 왜냐 가까우니까. 싱가포르만 하더라도 증여 상속세가 없잖아요. 이 증여 상속세가 없다라는 얘기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500억의 재산가야. 500억의 은행에 돈이 있어. 500억을. 내일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냥 아들 통장으로 500억을 보내줘. 그냥 아들 돈입니다. 그게. 우린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캐나다도 그렇습니다. 캐나다도 증여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주면 그냥 아들 돈입니다. 웃긴 나라죠. 어떻게 보면 웃기지. 우리가 볼 때 웃기지.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나라 많아요. 의외로 많다고. 증여 상속세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조금이거나 뭐 미국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1,170억인가 거기까지는 있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공짜고 그 다음에 그 이상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금액에 따라서 상속세가 있긴 있죠. 그래서 뭐 우리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상속세가 없는 셈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돈을 갖고 있는 부자라면은 뭐 증여세 상속세 50%씩 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주식을 또 이렇게 상속하고 그러면 프리미엄인가 뭐가 붙어갖고 10% 정도 더 붙는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60% 가까이 된대요. 근데 내가 자식한테 1,000억을 물려줘야지 되는데 600억을 나라에다 갖다 바치고 400억을 물려준다? 그 다 세금 내고 번 돈일 텐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싱가포르 같은데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싱가포르에다가 이렇게 회사를 차리고 합법적으로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죠. 합법적으로 이제 회사를 차린대요. 회사를 차리고 거기에서 이제 본사가 다 이제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좋은 직장이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여건 때문에. 세금 높지, 사람들 일 안 하려고 그러지, 그 다음에 뭐 끄떡하면 부자들 으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이라고 얘기 듣는 사람들은 다 욕먹잖아요. 그죠? 부자들을 존경하지 않잖아요. 근데 생각하기 나름인데,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부자가 제대로 행동을 하고 세금 다 내고 꼬박꼬박 다 내고 부자가 부자답게 행동을 했으면 우리는 부자를 존경하지.
대한민국 부자들은 다 범법자나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 욕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 모든 부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닐 거고 모르겠어요. 뭐 이 부분은 제가 평가를 보류하고 어찌 되었던 간에 세금이 너무 많고 기업 환경이 안 좋다고들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나간다라는 거죠. 캐나다도 그 중에 한 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싱가포르, 그 다음에 캐나다, 그 다음 호주, 뭐 이런 순서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포인트,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난 너무나 안타깝다. 정말 안타깝다. 우리 그 연구원으로 있었던 그 친구, 서울대 나오고 똑똑하고 또 자식 전부 다 스탠포드 가고 그 아이비리그를 보낼 정도로 자식 교육도 잘 시키고 그 남편도 삼성전자에 다니고 그랬으면 다 정말 인재 아니에요? 인재잖아. 인재 중에 인재죠. 그러면 그 우리 옛 직원이 서울대를 가고 그 남편도 아마 서울대 나왔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 돈도 많이 들여서 그렇게 시켰겠죠. 어쨌든 그렇게 똑똑한 인재를 왜 우리는 미국에 빼앗기냐 이거지. 근데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요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냥 톡 깨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경제력이 되면은 여러분의 아이를 한국에서 교육시키고 싶은 마음이 막 너무너무 막 용솟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봐요. 왜?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시대를 못 쫓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육시켜갖고 뭐 한국에 의대를 간다거나, 이제 의대도 옛날 같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의대를 간다거나 이런 어떤 특수 목적의 대학교가 아닌 이상 우리나라에서도 공부시켜갖고 결국은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은 외국에 못 보낼 것 같으면 그냥 내가 애를 좀 가까이서 보고 싶다고 우리나라 외국인 학교. 실제로 한국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노랑머리가 다니는 경우는 그 숫자 얼마 안 됩니다. 다 검정머리인데 국적상으로 이제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들이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외국인 학교하고 국제학교로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요? 국제학교는 한국 사람의 신분으로 영어로 수업을 하는 학교를 국제학교라 그러고, 외국인 학교는 외국인의 신분으로 영어로 수업을 하는 학교를 외국인 학교라고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는 다 비슷한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학교라서 노랑머리들이 다니는 학교가 아니거든. 다 한국말 잘하고 국적만 외국인인 그런 거 한국 사람들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똑똑한 인재, 그리고 돈 많은 대한민국의 이 귀한 사람들, 이런 재산가, 이런 사람들을 왜 한국에 자꾸 내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제도와 그런 환경을 갖고 있냐라는 거지. 그러면 대한민국은 다 똑똑한 사람 나가서 그냥 외국에서 공부시키고 다 나가고 돈 많은 사람들 다 나가고 애 안 낳고, 그럼 누가 지켜 한국은? 이거를 애국심에다가만 호소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반면에 미국은요, 미국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전 세계 각국에서요 지 돈 들여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미국에 대학 보내잖아요. 그래갖고 지 돈 내고 다 또 공부했고 박사학위 받잖아요. 그럼 목숨 걸고 미국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미국에서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우리 미국 사람 되세요. 안 그럽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돈 싸들고 가지고 지 돈 내고 지가 공부해가지고 제발 나 미국에 있고 싶어, 나 영주권 줘, 나 시민권 줘, 이러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정부에서는 그래, 너 얼마나 쓸만한지 한번 점검해 볼게. 자기 입맛에 맞아가지고 똑똑한 사람한테만 영주권 주고 시민권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 넌 지금부터 미국 사람이야, 이러잖아.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미국 사람이 되면은요, 나는 미국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성적이 앞에 이렇게 선서도 하고,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냥 이민 와갖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 서울에, 이렇게 생각하면 똑같아. 서울에 예서 강남 이쪽이 이제 서울에서 제일 부촌이잖아요. 뭐 강남구청장이, 여러분, 우리 강남 좋습니다. 강남으로 오세요. 강남으로 오세요.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 안 그러잖아. 누가 그래? 안 그러지. 그런데, 지방 어디서라도 돈 벌면 돈 싸들고, 야, 우리도 강남 가서 살자. 그러잖아. 그 지발로, 강남으로 오잖아, 지발로. 자기 발로 강남으로 오잖아. 이게 똑같은 논리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에서 오라고 아무도 안 해. 근데 다 지 돈 내고 돈 싸들고 갖고 난 미국 사람 될래 그런다고. 그러고 아주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미국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그 미국의 IT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IT 개발의 핵심 지역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실리콘밸리 가면 노랑머리에 눈 파란 미국 사람들이 거기서 애플사,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연구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런 사람, 거기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고, 전부 다른 나라에서, 다는 아니지만, 많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빡세게 공부해가지고,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영주권자 되고, 미국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미국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도 만들어내고, 테슬라도 만들어내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냐고, 그 아버지가. 아니잖아. 아프리카 출신이잖아. 이런 식으로, 인도 출신들도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미국을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미국을 만들어내는 거야. 억울하잖아, 한국은. 우리가 그렇게 개고생하고 벌고 번 돈 가지고 다 외국으로 나가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공부시켜가지고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다 외국으로 미국 나가서 산단 말이야. 미국, 캐나다 이런 데 나가고 살고 거기서 자식 가르치고. 그럼 그 자식은 결국은 미국 사람이 되는 거지. 미국 사람이 되는 거지. 안타깝지 않나요? 진짜 안타깝지 않나요? 그거하고 똑같아. 그럼 시골에서도 저기 지방 이런 데서도 똑똑하면 다 서울로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시골로 내려가요, 다시. 나중에 은퇴하면은 덜어는 가긴 하죠. 근데 대부분 안 가지. 문화 혜택도 다르고, 또 다시 가서 보면 할 것도 별로 없고, 사람들 생각도 촌스럽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공해갖고 서울 오면 그냥 서울에서, 그것도 더 성공하면 서울에서, 강남에서, 또 더 성공하면 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으로 다 가잖아, 결국.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볼 거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어떤 신세 타령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업을, 여러분이 혹시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사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도 우리가 결국은 생각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결국은 그 기업을 발전시키는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제도를 그렇게 잘 만들어 놓으니까 그 제도 속에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싸들고 와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기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 얼마나 어떤 올바른 사고와 또 자식들이, 또 가정으로 보자면은 아이들이 마음대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가정의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아이들이 커가는 거고. 그래서 이 생각과 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생각과 제도에 따라서 그 가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기업의 문화를 잘 만들어 놓고, 그래서 직원들이 우리 기업에 들어와고 마음껏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 기업은 무럭무럭 클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안타까움을 진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또 조금 씁쓸한 생각도 듭니다. 예,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갖고는 발전이 없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아이 그것들 나가가지고 나라 팔아먹은 놈들 뭐 그냥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그래. 뭐 이렇게 댓글 쓰는 것도 저는 좀 봤어요. 그 기사거리에 이러네요. 그렇게 갖고는 발전이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직업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냐. 똑똑한 사람이 한국을 지키고 있게끔 환경이 되어야지. 재산가들이 오히려 외국에 나가서 돈 많이 벌던 사람이 그 돈을 싸들고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에서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만 한국이 발전할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개인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일요일인데 많이 떠들었네요. 네. 저는 한국으로 돌아올 겁니다. 나는 뭐 한국이 좋습니다. 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한국에 있고 싶어해요. 한국에 살고 싶어해. 사실은 여건이 안 되니까 그렇겠지. 이해가죠.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고민도 되긴 하겠어. 나야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자, 가위바위보 한번 해봅시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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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